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인지증 다수 사회를 맞이하며 인지증 돌봄과 사회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도 카즈히로 후쿠오카시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 장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십니까? はい、日本から来ました、トウと申します。今日は本当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はい、今日30分お時間いただいてますので、私の方から介護の話、日本のそして福岡の介護の今チャレンジ、認知症を取り巻く環境を変えていこうという動きを実践しておりますので。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 30년 가까이 이 개호 돌봄의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30년 전에 이른바 노인병원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요. 노인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인데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개호법이라는 것이 개호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서비스업으로서 시설이라든지 또는 재택, 재가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 인지증 분들을 돌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러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30년 전에 이른바 인지증 개호, 인지증 돌봄입니다. 받고 싶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실제로 공급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는데 문제행동이라는 말로 그 당시에는 일컬었었습니다. 배회를 한다든지 또는 개호, 돌봄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르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돌봄 스태프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약을 먹여서 조용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폐쇄적인 병동에 그러니까 열쇠를 채워서 가다 놓고 밖으로 외출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열심히 속이는 그러한 기술 테크닉을 배워서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내일 갈 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라 이런 말들로 속였죠.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그분들을 속여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갑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지증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했을 때요. 과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이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요, 일본이 탑 리더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대단한 것이 2022년 이 정도를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고령화가 대단히 높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한국도 보시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10년 후에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분기점이 되어서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제에도 있듯이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인지증을 앓는 분들도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인지증이라는 것은 메조리티가 아니라 인지증은 마이너리티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수 사회가 될 것이다. 인지증
인지증 다수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지증이라는 것은 왜 걸리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 인지증에 걸린다. 80살이 넘어가면 3분 중 1분, 그리고 90살이 넘어가면 60% 가까운 분들이 이 인지증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인지증 환자들로, 인지증인 분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로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자, 이 문제를 직시하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에서 인지증의 추계를 집계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600만 명 이상의 인지증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 6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은 숫자만큼 일본에는 인지증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되어서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는 이 고령화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지시고 어린이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정도 되면요, 인지증 분들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2050년에 일본의 총 인구는 90만 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민의 9명에 1명이 인지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시민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다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인지증 분들을 지원해 오는 가운데, 돌봐온 가운데요, 여러 종류의 인지증 분들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말 복잡한 기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증 행동에는 개인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지증에 걸리게 되면 집에 틀어박히기 쉽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집에 틀어박혀서 외출하지 않고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더더욱 인지증이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키코모리,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사람이 집에 틀어박히게 됐느냐?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 개인, GAIN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만나자. 그리고 전화를 끊게 되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탈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왜 줄어들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타는 법이라든지 또는 내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쇼핑을 가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요, 메뉴를 이렇게 펼쳐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뉴가 너무 복잡해서 알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찮아져서 식당, 레스토랑에 안 가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인지증이라는 것, 인지증의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지증 프렌들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인지증 그 자체를 보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안쓰러운 사람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잘난 척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증과 함께 이분들이 다수파 사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발상인 겁니다. 후쿠오카에서 지금 챌린지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인지증 프렌들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은 인지증 당사자의 경험 전문가, 즉 경험 전문가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인지증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의 선배님들입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될 겁니다. 선배인 거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또는 뭔가 항상 잊어버리는 깜빡깜빡하는 현상들과 어떻게 싸우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인지증에 걸렸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지증에 걸렸기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쿠오카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그러니까 6년 전인데요. 시장님이십니다. 이 시장님께서 인지증 프렌들리 후쿠오카 도시를 만들자라고 해서 인지증 프렌들리 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천명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탑 리더가 이 인지증 프렌들리하는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라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후쿠오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인지증 분들에게 프렌들리한 디자인입니다. 그 환경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인지증 분들은 예를 들어서 컨트라스트 색깔의 대비가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원근감이 잘 모르겠다라든지, 또는 조명의 밝기라든지, 뭔가 좀 안정적인 분위기라든지 조명에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시야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가정해서 환경 디자인을 잘 정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공항이라든지 또는 역이라든지 이런 역사에요, 인지증 프렌들리한 그런 디자인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공공시설을 보시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소에는 이것을 의무화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청인데요. 어디가 인지증 분들에게 프렌들리한 디자인인가 말씀드리면, 지금 바닥하고 벽 쪽의 색깔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야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의료시설처럼요. 새하얀 이런 환경들은,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인지증 분들은 조금 혼란을 초래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저쪽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서요,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시면 안내서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이 후쿠오카시의 이러한 착한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인지증에도 프렌들리한 디자인, 착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금 보시는 것은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입니다. 인지증 분들에게 프렌들리한 그런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하고 벽면의 그 색깔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조금 밝은 따뜻한 정면, 그리고 딱 봐도 따뜻한 분위기,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AR 같은 것을 이용해서요, 메디바에서 개발한 AR인데요. 이런 것을 프렌들리 센터에 도입을 해서 색상의 그런 대조, 컨트라스트를 구별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인지증 분들은 좀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접 AR을 쓰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도록 해서 옆에서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를 AR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공감하도록 하면서 스킬을 높여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 내에
건물 내만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증 환자분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인지증 환자에게 착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거 같은 역인데요. 역 앞에 있는 로터리입니다. 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고요. 또 TV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아스팔트의 색과 그리고 인도의 색을 완전히 대조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얗게 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기를 완전히 다르게 함으로써 이제 파악하기 쉽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택시 정류장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은 인지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한 1m 정도의 높이에다가 확연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을 이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의 좀 특징적인 활동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지증 당사자를 조금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중등도의 인지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린나이라는 가스레인지 회사인데요. 인지증 환자들에게 착한 그런 가스레인지를 2년 정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인지증 환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니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분이시죠.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인지증 환자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음성이면은 이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종사를 하면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으로서 고령 사회라는 게 있고요. 마켓으로서 그 마켓 안에는 인지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제1의 관점에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인지증 환자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강렬하게 영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분들인데요. 인지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빛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더 건강해지십니다. 인지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뭔가 빠져나올 출구가 없는 터널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일본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초기 진단 이꼴 초기 절망입니다. 출구가 없는 터널에 들어가는 거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인생을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실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신감을 얻게 되면 자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약해져 있던 그 눈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토리를 많이 늘려나가고 싶은 거죠. 그냥 그저 불쌍한 사람에서 그쳐선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린나이라는 회사에서는 인지증 환자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상품 개발을 하고 계시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사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지증 플랜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년 전부터 후쿠오카시에서 인지증의 플랜들이라는 그런 도시가 되자라는 활동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조금씩은 진행을 해왔었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너무 빛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런 상태를 만들자.
그런 테마 하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지증 환자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후쿠오카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호 대상으로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약할 수 있는 필드를 계속해서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빵집인데요.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 사장님이신데요. 이 사장님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우리도 인지증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리에서 어떤 것을 시도를 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인지증 환자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엔게이지먼트죠. 종업원 분들 중에는 학생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바로 좀 그만둔다라든지 조금 불성실한 그런 학생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조금 인지증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른 많은 시민들이 봄으로써 또 이런 젊은 알바생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인지증이 뭐 단순히 무서운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윈윈인 거죠. 그래서 윈윈을 계속해서 창출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트라이얼로 한 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명, 3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용이 창출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내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렌들리 센터만이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쿠오카시에서 정책으로서 조금씩 이렇게 내놓았었던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돌봄 전문가 분들도 동일한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돌봄 센터가 있는 거죠.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집에 있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억 장애도 있고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가족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해서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남편분과 또 따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망상을 하는 거죠. 질투 망상이라는 것을 좀 겪고 계시는데 다른 뭐 여자 문제가 있지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기도 하고 가족분들은 굉장히 힘드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분이 빛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할머니께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시는 거죠. 질투망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집착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시던 그런 이상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실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활동을 저희가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인지증이라는 거는 결국 현재 우리의 의료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인지증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배회하는 행동, 뭐 그리고 돌봄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직 사람들, 돌봄 전문가들은 알고 있죠. 인지증이라는 이 질병은 결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지금 의학으로는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분들을 너무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돌봄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돌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근데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인지증 케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분과 온전히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고압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면서 굉장히 상냥하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냥하게 낮은 자세로 대하자라는 그런 것인 거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돌봄의 가족이라든지 시민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배회하는 행동이죠. 배회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가고 싶다든지 병원에 가고 싶다. 이럴 수 있겠지만 본인이 찾아가고 있지만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앱의 개발이라든지 디바이스의 개발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회하신 행동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증 프렌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쉽게 해주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그럼 좀 더 외울 수 있게끔 해주자. 메모리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좀 장치를 마련해보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주변 증상들은 사실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봄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증을 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파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지증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올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지증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살아가자. 같이 이 사회를 디자인해 나가자라는 정신 하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탑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입니다. 인지증에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활이 다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와 차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인지증을 사실은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사실은 인지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내가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 남편이 인지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인지증이어가지고 나 분리배출할 때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 20년, 30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인지증이라는 게 보호 대상으로만 봐왔던 것이죠. 네거티브한 인상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강화를 시켜왔던 것이 너무 불쌍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네거티브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 해온 것이죠. 의료 종사자들이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인지증 환자라도 빛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면은 증상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도 적어놓았지만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회 인식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인지증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관용적인 사회, 서로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제가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일본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실패를 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된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좀 안아주면서
그 사람이 그 본연의 모습을 계속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게 되면 최종적인 꼴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 지금 일본 사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연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챌린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